10강입니다. 구화에서 다룬 내용에서 중점적으로 기억할 내용은 우리가 오메가를 직접 연산으로 구할 수 있다. 다이렉트 솔루션. 하지만 컴퓨팅 비용이 높으니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써서 해결하겠다. 이거였죠. 사실 이것만 기억해도 되는데 제가 원리를 설명드린 건 저같이 답답해서 다 찾아보느라 밤을 지새우지 말라는 뜻에서였습니다. 기술사 공부하면서 원리 다 찾아보고 있으면 진짜 효율 안 나옵니다. 오늘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오늘 강의는 더 필요 없죠. 단순히 벡터 미분 궁금하신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지만 벡터 미분 개념이 딥러닝의 옵티마이제이션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해서 딥러닝 때 다시 다룰 예정이고요. 오늘은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분부터 갑시다. y는 fx의 도함수 정의 볼게요. f'x라고 썼죠? 그래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프에서 b점을 볼게요. b점은 x좌표가 x 플러스 h고요. y좌표가 fx 플러스 h입니다. a점은요. x좌표가 x고요. y좌표가 fx입니다. 점을 있는 선을 이렇게 그리면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의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h를 계속해서 0에 가깝게 보낼게요. 기울기가 점점 낮아지다가 h가 0에 아주 가까워지는 순간 a점에 붙으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점에서 미분값은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x값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변하냐를 함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y는 x제곱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이 점에 있을 때 접선의 기울기는 2입니다. 이 점에서는 0, 이 점에서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이 그래프는 fx는 x제곱의 그래프고요. 이 그래프는 2x, 즉 접선의 기울기에 관한 그래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미분 법칙 있잖아요. 미분 법칙은 이렇게 되는 과정은 지수에서 빼기 1을 해주고 지수가 앞으로 나가는 거였죠. 왜 이렇게 될까요? 이것도 도함수의 정의에 의한 겁니다. 멈추시고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별도 설명 안 해도 이해 가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의심하시는 분들은 x3승, x4승 한번 다 해보세요. 다음은 유용한 미분 법칙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f'x라고 표현하고 있죠. 도함수의 정의를. 이걸 우리는 라그랑즈 표현법이라고 하고요. 더 중요한 표현법이 있습니다. dx by dy.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걸 라이프치니 표현법이라고 합니다. 딥러닝에서 백프로파게이션 이해할 때 라이프치니 표현법 쓰니까 잘 받으시고요. 그리고 적분할 때 인테그랄하고 맨 마지막에 ds 붙는 거 있죠. 이거는 강화 학습 때 엄청 나옵니다. 이걸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이해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동영상 2개 링크 드리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EBS 영상 아주 재밌고요. 수학은 다르마는 강사님이 설명을 정말 잘하세요. 수학은 다르마가 좀 여러 편이긴 한데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fx는 x, gx는 x제곱일 때 미분 법칙 적용해서 풀어봤습니다. 인덕션, 즉 수학적 기납범처럼 한번 해보는 거죠. 증명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가장 쉬운 예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기억에 오래 남으실 겁니다. 저는 곱셈룰과 체인룰은 외우고 있고요. 나머지 2개 룰은 유도 가능하거나 직관적으로 쉬우니까 굳이 외우지는 않아요. 이 부분도 강의 멈추고 한번 보시고 별도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벡터 매트리스 미분 가겠습니다. 데이터 타입 보시면 스칼라, 벡터, 매트릭스 있죠. 그리고 하나 더, 텐서죠. 텐서는 지금 현재는 한 차원 더 표현한 건데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더 차원을 높여 나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텐서는 딥러닝 때 하기로 하고 우리는 아직 샬로우 단계니까 매트릭스까지 이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벡터 미분입니다. 스칼라는 yx 소문자로 표시했고 실수에 포함된다. 벡터 y는 d개의 요소, d개의 차원을 가진다. 벡터 x는 c개의 요소가 있다. 1, 1, 1, d 3개. 이게 d라는 거죠. d, x는 c고요. 매트릭스 대문자로 씁니다. 대문자 x는 m 곱하기 n 행렬이다. y는 5 곱하기 p 행렬이다. 네, 이렇게 정의하고요. 관리가 있는데 벡터를 스칼라로 미분하면 열 벡터가 나오고요. 스칼라를 벡터로 미분하면은 컬럼 벡터가 나옵니다. 네, 이거를 외우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벡터는 여러 개의 요소가 있죠. 예를 들어서 2차원 벡터는 2개 있죠. x1, x2. 그럼 이제 d차원에 가진 벡터가 어떤 크기만 있는 스칼라 값으로 미분될 때는 각 벡터 요소에 그 스칼라 값을 미분해 준다는 겁니다. 원래 열 벡터가 있었으니까 스칼라 값으로 미분해도 당연히 열 벡터로 남겠죠.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칼라는 반대로 크기만 가지는 스칼라 값에 벡터의 각 요소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니까 우리는 행으로 쓰겠다. 즉 x벡터는 c차원이니까 1 곱하기 c, c개의 행벡터가 되고요. 반대로 이쪽은 d 곱하기 1, d개의 열벡터가 되는 거죠. 이제는 벡터를 스칼라로 미분하는 거에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 벡터를 x에 대한 표현으로 썼죠. 그래서 y 벡터 y1, y2 두 개의 차원이 있는 거죠. y1에 대응하는 것은 마이너스 5x이고
y2에 대한 것은 x제곱이죠. x는 스칼라입니다. 그럼 요 x 스칼라 값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5x 미분하면 마이너스 5만 나고요. x제곱 미분하면은 2x가 되는 거죠. 거꾸로 스칼라를 벡터로 미분하겠습니다. y 실수를 x에 대한 벡터 표현식으로 써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t x 두 개의 벡터를 내적해준 값이 스칼라가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오메가는 c 차원이 있다고 그랬죠. 이래서 쭉 가서 c개의 요소가 있고요. x 역시 c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x는 열벡터지요. 1부터 c까지 두 개의 내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곱해주고 더하는 거죠. 다 더해주니까 결국은 스칼라 값이 나옵니다. 이 스칼라 값을 모든 x의 요소에 대해서 차례로 미분해 준다는 겁니다. 1부터 c까지. 스칼라 값은 행으로 나오니까 오메가 t로 쓰는 겁니다. 이번에는 벡터를 벡터로 미분하겠습니다. 스칼라를 벡터로 미분하고 벡터를 스칼라로 미분하고 이 부분을 확장하시면 됩니다. y 벡터에 대해서 x 벡터로 미분하겠습니다. y는 y1부터 y2 그래서 yt까지 있는 열벡터고요. x도 마찬가지로 x1부터 xc까지 있는 열벡터지요. y1을 미분해야 되니까 y1을 스칼라로 생각하고 x 벡터의 모든 요소로 미분한다고 생각하면은 행벡터로 y1, x1 미분 표시, x2, y2 미분 표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게 2줄이고요. 그럼 역시 y2에 대해서도 y2를 하나의 스칼라로 생각하고 x 벡터에 대해서 행벡터로 미분해 주는 겁니다. 결국은 행은 y1, y2, yt 이런 식으로 통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열은 x1, x2, xc 이런 식으로 통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야코비안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딥러닝에서 우리가 야코비안 행렬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룰 건데요. 벡터를 벡터로 미분해서 구해지는 게 뭘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더 높은 차원에서의 미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2차원 방정식에서 미분을 하면은 뭐가 나오죠? 기울기 함수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y 벡터 각 성분에 대해 x 성분으로 평미분한 값이니까 차원이 높은 공간에서의 기울기, 즉 각 x의 변화에 대한 y의 변화를 나타내는 개수들인 겁니다. 아직 어렵죠? 우리가 그라디언트를 공부한 후에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딥러닝 때 다시 보시죠. 다음은 벡터 미분의 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똑같이 x벡터, y벡터를 x벡터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죠. y1은 그대로 열로 존재하고 x1은 행으로 x1부터 xc는 행으로 존재합니다. y에 대한 벡터를 벡터 y1, y2를 x 스칼라 값이지만 이렇게 두 개의 요소가 있으니까 이거는 c가 2라는 말이에요. x 벡터로 표현한 거죠. x1에 대해서 편미분 한번 해주고 x2에서 편미분 한번 해주고 이런 값이 나오죠. x1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x2는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5 x1 중에 마이너스 5만 남고요. x2에 대해서 편미분하면은 1만 남겠죠. x1 없어지고 x2가 없으니까 0이고 x1의 제곱을 편미분하면 2x1이 되겠죠. 좀 더 확장해서 벡터를 매트릭스로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를 벡터로 미분할 때 마찬가지로 y는 그대로 열로 남습니다. 그 후에 모든 x 매트릭스의 성분을 행으로 미분을 해주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 행렬을 벡터로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b, c, d 행렬로 미분을 하면은 a, b, c들을 a, b, c, d라는 벡터로 생각해서 벡터 미분을 해준다는 겁니다. x11 여기가 x11 자리고 여기가 x12 자리죠. 그래서 x11, x12, x21, x22까지 쭉 써주면 됩니다. 체인룰입니다. 강의 초반에 보통 미분의 체인룰 했죠. 합성함수의 미분입니다. 그래서 강의 초반에 했으니까 이 식은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차원으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L이 스칼라라고 할 때 x벡터로 미분하면 x벡터가 가지고 있는 요소만큼의 C열 행벡터가 나오고 y벡터로 미분해주면 D열을 가진 행벡터가 나오겠죠. 그리고 야코비안 했잖아요. y벡터를 x벡터로 미분하면 D행 C열 매트릭스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외우지 마시고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열벡터를 스칼라로 미분하면은 열벡터 각 요소를 크기만 가진 스칼라로 미분하니까 그대로 열벡터가 되는 거고 스칼라를 벡터로 미분하면 반대가 되는 거라고요. 이 원리를 벡터 미분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벡터로 미분했을 때 1 곱하기 c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1 곱하기 d 그 다음에 y벡터를 x벡터로 미분하면은 야코비안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의 두 번째 요소는 결국 y벡터로 미분한 거에다가 y벡터를 x벡터로 미분한 거에 두 번째 요소를 곱해준 이 값이 된다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시면은 그다음부터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해시안입니다. 스칼라를 벡터로 미분해주고 또 벡터로 미분한다. 첫 스칼라를 벡터로 미분하면은 행벡터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행벡터를 같은 벡터로 미분하면은 벡터 미분, 야코비안처럼 미분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건 해시안이야? 스칼라를 같은 벡터로 두 번 미분했잖아요. 야코비안은요, 원래 벡터 공간에 있던 y 벡터를 x 벡터로 미분한 거고요. 얘는 하나의 스칼라 값을 x 벡터로 미분하고 또다시 x 벡터로 미분한 거예요. 차이 느껴지시나요? 자, 그럼 얘가 무슨 의미를 가지냐? 우리 2차 방정식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됐죠? 최고차항 미분돼서 나갔던 거 기억하시나요? x제곱 한 번 미분하면 2x, 2x 또 미분하면은 그냥 2. 이 두 번 미분한 값이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하다. 그래서 이 해시안도 딥러닝에서 현재 나의 위치가 최소값으로 갈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래로 볼록하면은 최소값으로 갈 수 있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고유값의 이해도 있어야 해서 아직은 다 이해 못하셔도 되고요. 직관적으로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느낌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벡터에 대해서 벡터로 미분하고 또 그 벡터로 다시 미분하면은 이렇게 차원이 높아지겠죠. y 벡터를 x 벡터로 한 번 미분했을 땐 야코비안, 두 번 미분하면은 해시안이 된다. 이건 더 높은 차원에서의 컨벡스를 결정한다.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결정한다고 느낌이 오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강에서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오메가 t, xt, x, 오메가. 이거 미분하면은 2, xt, x, 오메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단순하게 이렇게 쓸게요. 오메가가 x인 거고요. xt, x가 a인 겁니다. xt, a, x에 대해서 할 건데요. 가장 단순하게 하는 게 이해하는 데 가장 좋겠죠. x를 2차원 벡터로 할게요. x1, x2. 그 다음에 a를 a11, a12, a21, a22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xt, ax의 차원을 한번 예상해 볼게요. xt는 1 곱하기 2 벡터가 되겠죠. a는 2 곱하기 2 행렬이 될 거고요. x는 2 곱하기 1 열벡터가 될 겁니다. 그러면 두 개를 곱해주면 1 곱하기 2의 행벡터가 그대로 나올 거고요. 다시 2 곱하기 1을 하면은 스칼라 값이 될 겁니다. xt, a, x는 스칼라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다 적었습니다. 이게 xt고 a고 x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은 이게 나오고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은 이게 나옵니다. 그 후에 다시 x1, x2의 열벡터를 곱해주면요. x 열벡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모든 덧셈이 나오겠죠. 스칼라가 나왔고요. 그럼 이 스칼라를 x1에 대해서 편미분해주고 이 스칼라를 다시 x2에 대해서 편미분해줍니다. x1에서 편미분해준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요. x2에 대해서 편미분해준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x2 부분과 x1 부분이 하나씩 있는데 2a가 2a2들이죠. 그러면은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은 이렇게 곱했을 때 얘가 나올 것 같고 이렇게 곱했을 때 얘가 나올 것 같잖아요. 그리고 양쪽에 보시면은 이 부분이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x2에 곱해지는 게 a21과 a12, 그러니까 a21과 a12 그대로 오고요. 이렇게 곱하면은 위에 게 나오고요. 반대로 a21과 a12가 똑같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은 요거가 나온 겁니다. 이 식은 똑같이 열벡터를 앞에 행벡터로 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 값은 그대로 오고요. 그리고 이 값을 자세히 보시면은 a11, a22는 두 배씩이니까 이쪽에 똑같은 값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은 이렇게 더해지고요. 그 다음에 a21과 a12 더했으니까 a21 앞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a12는 뒤로 가고 또 이쪽도 a21, a12 더해줬었는데 이쪽은 원래 자리가 이제 1, 2잖아요. 1, 2 오고 a21 이렇게 가고 이 행렬은 a 행렬이죠. 우리가 처음에 정의했던 a 행렬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그러면 이 행렬은 a에서 두 개의 위치를 바꾼 전치 행렬이 되는 거죠. 그대로 xt로 내려오고요. 가로 열고 a 플러스 a 행렬이니까요. a의 전치 행렬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표로 공식 드렸고 공식에 나온 원리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이게 공식이고요. 만약에 a가 시메트릭하다면은 시메트릭하면 이 값하고 이 값이 같고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으니까 a와 at가 결국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x의 트랜스포스 a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행렬 벡터 미분에 대해서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